안녕하세요. 피플앤이슈의 연규혁입니다.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청주에서 책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인데요. 이 책을 넘어라는 슬로건으로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피플앤이슈에서는 청주시립도서관 송혜익 관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시립도서관장 송혜입니다. 평소에 독서문화진흥과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아마 이제 청주시립도서관이라고 하면 이제 청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도서관 소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시립도서관은 그 충청북도의 공공도서관의 시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930년도에 네. 청주 우체국 자리에 청주 군립도서관이라고 이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중앙공원 옆에 문화원 자리에 그 도서관이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서 또 시립도서관이 이렇게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민선 3기가 되겠죠. 2003년도 예, 용암동에 시립정부도서관으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이후에 도서관 시설 인프라를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서관을 살펴보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8월달에 개관 예정인 금빛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또 가경동에 가로도서관도 6월달에 착공을 했고 그런 인프라가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시민들 생활 영역에 곳곳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이 네. 시민들 그 문화중심센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도서관이 그냥 뭐 책만 대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문화생활도 많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이제 수업 같은 것도 많이 들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주에서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 열립니다. 아마 이제 이맘때쯤이면 많은 시민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그 홍보 책자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어떤 행사인지 독서대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그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대의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독서대전은 2014년도에 군포를 시작을 해서 인천, 강릉, 전주, 김해 그래서 저희들이 6번째 독서대전을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가 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독서문화진흥과 전 국민을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보장을 하고 책을 읽지 않았던 비독자도 함께 할 수 있는 책을 주제로 해서 함께 즐기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책을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더 반가울 거고요. 또 책은 좀 나랑은 거리가 멀다 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책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이번이 이제 6번째로 열립니다. 근데 이게 삼수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 2번을 도전해서 안타깝게도 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3번째 도전에 이제 된 거군요. 그렇지. 예. 그래서 작년도에 그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정성을 들여서 이제 공모 심사서류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가서 프레젠스 발표도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현장 시사를 그 출판이라던가 그 관계자들이 와갖고 청주를 전부 둘러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 행사는 그 전국에 한 10진 지자체가 5개 지자체가 이렇게 그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합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도서관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 직지라던가 교육문화 도시라던가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 이미지도 또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번 독서대전 그 주제가요, 책을 넘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갖고 있는 의미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책이 가진 가치를 사람, 문화, 역사,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뒤돌아보는 시각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서대전 프로그램 자체도 책을 넘어라는 주제에 맞춰 한계를 넘고 독서, 문화,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정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뭐 저희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넘어라는 주제가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또 들었습니다. 근데 부제도 또 있어요. 글 빚는 고을 청주. 글을 빚는다라는 네. 표현도 굉장히 참신해 보이고 부제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글쎄요, 글 빚는 청자면 어렵게도 느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독서전이 청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청주가 과연 도시를 전국에 어떻게 알려야 건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시가 이제 이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행사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공예 비엔날이라든가 집지라든가 또 아니면 기록문화유산도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동안 이번 독서전은 첫 때이지만은 기억에 남고 청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예로부터 네. 도예가가 도자기를 빚어내듯이 전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열가성을 다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주가 또 인쇄출판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지식을 총체인 글 빚는 청주라는 그런 부제를 붙이게 됐고 앞으로는 또 혹시 행사가 끝나면은 네. 이런 청주의 네이밍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이게 되게 참신하면서도 이제 뭔가 이제 청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우리가 새롭게 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제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6번째로 열리는 이제 대한민국 독서 대전 이제 3수 끝에 저희가 위치를 해서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이미 이제 5번은 다른 지역에서 열렸단 말이죠. 이제 올해 이제 주최를 하면서 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둬야겠다 하는 지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독서대전은 책만 이렇게 보여주는 행사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학이라는 장르, 예도, 미술, 음악, 다채로운 예술 활동이 행사장 곳곳에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책을 싫어했던 분들도 와서 즐기다 보면 점점 책과 가까워지는 색다른 경험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청주와연을 차별성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서전을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것에 가장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서 보면 있더라도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행사로 봐주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직접 시민들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 콘서트라든가 독서 퀴즈, 야외놀이, 낭송대회 등이 있습니다. 또 작가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네. 청주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역별로 독서 동아리가 저희들이 지난달에 한번 이렇게 전체 독서 동아리를 네.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청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를 만났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 동아리를 살펴보니까 한 70개 단체 정도가 어마어마한 그런 단체가 많아요. 사실. 그렇게나 많군요. 저희들이 곳곳에 이렇게 책과 관련된 이렇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단체들이 그래서 그 단체들이 네. 직접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작가와 대화하는 그런 행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네. 참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주최는 시에서 하지만 어쨌든 주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그렇지요. 꾸며놓은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행사 일정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인데 어디서 펼쳐지게 될까요? 그래요. 저 오는 8월 30일부터 네. 9월 1일까지 3일간 청주 예술의 전당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고인세박물관
또 그 이외에 또 청주시 이런 곳곳에서 이렇게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일정표에 다 이제 적어서 꼭 빠짐없이 가족분들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관장님께서 방금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진행될 행사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큰 섹션별로는 그 한 6개 테마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네. 첫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개막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학술, 전시, 강연, 체험 행사 등 한 60개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행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술 토론 분야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책 읽기가 쓰기로, 또 쓰기가 책 읽기로 그런 출판을 연결되는 상호 순환적 보완적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학술 프로그램과 독서 코프레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네. 그 이외에도 전국의 독서 동아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동아리에 그동안 활동했던 사례를 발표하는 이런 워크숍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제 뭐 정말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쓰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취미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독서 컨퍼런스 주제가 또 관련된 주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는 어떻게 읽기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또 주제로 또 펼쳐지기도 하고, 이제 60여 개의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시 분야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전시는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독서대전에서는 청주만을 특화된 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고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독서랑 전시가 이제 좀 연계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번 주제 전시에도 책을 넘어라는 독서대전 주제를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남과 북이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넘어가지고 북한 도서가 저희들이 한 150점이 이렇게 선보이게 됩니다. 북한 책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사상적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건 안 되겠지만 네. 나름대로 재질이라든가 어떤 겉표지라든가 이런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단 이후 북한 책을 선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독서대전을 6번째 하지만 전국에 이번이 처음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도서를 만날 수 있는 건 흔치 않는 진짜 행사라고 생각도 듭니다. 저도 뭐 본 적은 없는 것 같은 기억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언론을 맞습니다.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림책을 나를 표현하는 발견하는 그림책 전시라든가 또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소장된 청주의 보물이라고 희귀본이라든가 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희귀본이라든가 아주 그 청주만을 알릴 수 있는 특별 도서관도 이렇게 개최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이외에도 청주를 상징하는 책들이 직지야 명심보감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또 고서 같은 거 수집가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희귀본 같은 걸 고서도 저희들이 인전 선보이게 됩니다. 이제 평소에 우리가 보기 힘들었었던 그런 작품들을 또 이 자리에서 그렇죠.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 이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제 체험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험 행사들은 어떤 게 준비돼 있나요? 체험 행사로 저희들이 한 70여 개 출판사가 인전 내려와서 인전 그 부스도 설치하고 판매도 하고 또 출판사 사람들은 작가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 같은 독자들이 작가들하고 인전 가까운 이 지근거리에서 만나서 작가들과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슬라임 놀이를 할 수 있는 부스나 나만의 책 만들기 등을 체험 부스와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프리마켓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금수갈자 전수교육관에서 금수갈자 주주 시연가 인출 체험 등 예책 만들기 체험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그렇지. 있는 이런 체험 행사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가장 기대되는 게 방금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작가님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충북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다 보면 뭐 작가와의 만남이 좀 어렵기는 한 게 사실이긴 한데 이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유명한 작가님들이 오신다면서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책을 넘어라던 주제에 걸맞게 네. 저희들이 그 유명한 작가분들이 한 여러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이라든가 한강, 아리랑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라든가 또 판화가 또 이철수 작가, 네. 또 유현준 작가라든가 박웅년, 김병두, 김진환 등 그 우리 한반도를 현상과 시대적 맥락을 읽으시는 키워드를 가진 작가들이 많이 옵니다. 이 작가님들이 직접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판사에서 다 이렇게 같이 오고 요 또 이제 유명한 작가들은 저희들이 그 행사 기간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계속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네, 그리고 그림책 작가 6명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1인극 형태로 연출하는 그림책 작가 공연도 같이 있습니다. 와, 작가 극장. 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작가가 이제 직접 1인극을 하면서 이제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림책 작가 극장이고요. 이제 이런 그 작가와의 만남을 만드신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담았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출판사를 섭외하면서 네. 어떤 출판사를 섭외해서 책만 보여주고 판매한다기보다도 작가들하고 독자들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작가들에게 진솔하게 토론하고 대화해보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선정이 된 이후로 유명한 작가들을 개인별로 다 이렇게 연락을 드려갖고 저희들이 어렵게 이렇게 9번을 저희들이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시 콘서트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 콘서트가 저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시 콘서트는 바람과 불꽃의 노래를 행사하는 우리 시인, 우리 지역의 시인 7분이 참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앙송과 시민과 함께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걷는 독서 읽는 청주라는 투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작가하고 같이 동반을 하면서 네. 청주 관련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 지역에 이제 독서 관련 그런 상생충북을 휴면북이라든가 또 세미나 등의 행사가 있으면 지역 서점과 출판사 등 이 부수 형태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은 사실 이제 학교 공부하느라 이제 책이랑 조금 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을까 궁금한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어린이부터 청소년 까지 다 어른이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그 랩스토리 경연대회, 랩스토리. 랩스토리 네. 경연대회. 제가 아는 랩 맞나요? 힙합, 네, 랩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책을 읽은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경연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치르기 전에 네. 저희들이 여러 곳에서 사전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서대전에 청소년들을 위한 랩스토리 경연대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상당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한경으로 관련 주제로 해서 한경 체험 독서교실도 같이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읽었던 책을 내용을 가지고 랩으로 경연대회하는 이것도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독서 퀴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천년 대종을 울려라 네. 그런 주제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가족과 네. 어린이와 같이 참여하는 건데 이게 독서 퀴즈라든가 골든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명 모여서 이제 맞추는 사람만 남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네. 그래서 주제는 저희들이 매년 그 일반 도서, 청소년 도서,
아동도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도서로 독립군과 소녀, 해주라는 그 책제를 올해 대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 구제에 걸맞게 같이 골든벨 행사를 치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읽고 와야지 퀴즈를 맞출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 책을 읽고 오면은 사실 확률이 더. 확률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시 콘서트, 휴먼북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떤 이 프로그램일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정말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대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면 관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독서전 하면 네. 뭐 다른 행사가 틀려가지고 사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긴 한 100여 개가 넘는 프로그램이니까. 100개가 넘는군요. 그렇죠. 이게 3일간에 이 프로그램을 못하고 살펴본다는 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거고.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제 평소에 독서가 관심 분야가 있고 그런 분야가 있을 거고 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틀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잘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셨다가 프로그램 일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알찬 프로그램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프로그램에서 체크를 좀 해놔야겠군요. 그렇죠. 예. 내가 볼 게 뭔가 이렇게 예. 딱 체크를 해놓고 근데 개인적으로 또 여쭙고 싶은 게 예. 관장님께서 좀 가장 기대되는 이런 프로그램들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어떤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네. 뭐 우리가 이제 인문학 강의라든가 어떤 콘서트라든가 상당히 많겠지만은 그래도 네. 작가들을 만날 기회는 이런 기회 아니면은 사실은 맞아요. 작가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관심했던 그런 책을 읽어보고 작가가 어느 분이 작가가 오는 건가 해서 한번 작가들을 한번 직접 가까운 이 지금 거에서 만나서 이렇게 토론해보고 그쵸. 대화를 해보면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행사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작가의 의도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나는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청주시가요, 뭐 책 읽는 청주도 있고, 그리고 뭐 1인 1책 펴내기 운동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 독서, 뭐 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독서대전까지 열리게 되면 시민들, 우리 충북 도민들이 다 이제 좀 책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이 저희들이 이제 14개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가로수 네. 도서관이 안용이 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도서관 하면은 일반 독서 서비스나 하는 그런 대출하고 반납하고. 대출하고 반납하고 예. 정독하고 그런 기능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사실 도서관 트렌드가 바뀌어서 어떤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정신 공간으로 이렇게 탄생이 될 건데 사실 그 대표적인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수십 가지 됩니다. 보통의 평소에도. 그렇죠. 예. 이 독서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있다면 저희들이 북누리 축제라던가 또 출생서부터 이 성장까지 출생에서 아기와 함께하는 책놀이 단체라던가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도 도서관 영역별로 다 와서 이렇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아마 그 독서에 관심이 있어도 몰랐던 사실들을 좀 많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저랑 공감되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선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가을이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관장님이 보실 때 그 독서가 가진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의 힘은 생각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이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 뜨고 숨 쉬는 것처럼 생각도 늘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살게 되죠. 맞아요. 예. 그래 어떤 계기가 있어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즉 사고력을 확장이라든가 그것이 개인에게 주는 독서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독서에는 성장과 확장이란 속성이 있습니다. 성장과 확장.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독서하면서 경험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 타인들과 소통하게 되고 그것이 모여 사회에 힘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독서는 개인이 성장하고 또 사회가 성숙해지는 이것이 독서가 가진 힘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짜 책 속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저 멀리 있는 나라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접할 수 없었던 지식들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독서는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요즘에는 뭐 우리 맨날 이제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흥미롭고 재밌고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도 이제 그런 컨텐츠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일까요? 이제 독서 인구는 계속 매년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책이랑 좀 가까워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관장님? 네, 요즘은 그 미디어의 영향이랄까? 그야말로 이게 쓰나미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독서 인구는 상당히 이렇게 줄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인쇄물이 위축됐다고 했고 읽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형태가 좀 이렇게 바뀌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과 출판 그리고 달라진 환경에서 선도해는 과제라고 저들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여튼 미디어에 대한 그 반작용도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반작용, 네. 그렇지,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은 개인 주도적으로 소통을 원하고 있고 개성을 담은 독립출판들이 이렇게 쉽게 늘어난 추세입니다. 또 작은 책방 등에서 개성 있는 책, 또 취향에 맞는 책 등을 이렇게 추천받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네. 독서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이렇게 어떤 책을 정해놓고 읽은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과 읽는 소감이라든가 그 공유를 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또 재미와 지식을 쌓는 이런 짧은 시간에 대해서 책과 더 친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같은 책을 읽고 또 이 책에서 느끼는 게 또 각자 다양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독서 동아리에 좀 관심이 가는데 이게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하려면 뭐 먼저 도서관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독서 동아리는 뭐 저희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도서관이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한 70여 개 네. 대략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그런데 뭐 도서관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네. 개관 예정인 것까지 포함하면 14개 도서관에 사실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독서 누구나 쉽게 이제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도서관만 놓고 해서 온다면은 저희들이 또 도서관별로 사서 공무원들이 다 있으니까 어떤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면은 뭐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책을 읽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독서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장님께서는 또 이제 책과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기도 하시니까 뭐 학생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 같은 게 있으실까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독서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책을 읽어보시는 거 어떨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래 작가의 천년의 질문한 신간인전. 신간이 좀 나왔군요. 나왔어요. 네, 조정래 천년의 작가가. 질문. 네. 네. 어떤 어, 내용이에요, 이 책은? 이건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좀 어울릴 만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관장님께서는 고전 문학을 또 추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고전은 사실 저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약간 좀 뭐랄까요, 따분하게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왜 고전 문학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고전 중에도 마음을 울리는 문학 작품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것보다도 이제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네. 사실 진짜 고전 문학은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이제 시험 지문으로 많이 보고 이제 교과서에서 보고 난 다음에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그렇죠. 찾아 읽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고전 문학을 읽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이제 독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통해서 뭐 책에 대한 관심 또 작은 책방에 대한 관심들도 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관장님께서 좀 기대하는 효과나 또 바라는 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네. 네, 이번 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물적, 인적 자원의 역량을 이렇게 모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서대전이라 하면은 대외적으로 행사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번 독서대전을 치르면서 저희들 독서 관련 전 동네 책방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출판 등 문화공간과 교류를 이렇게 하는 계기도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큰 전전이 될 거라 믿고 그런 정책을 마련할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이제 뭐 작은 책방, 동네 책방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은 책방뿐만 아니라 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 사실 공동주택이라던가 일정 규모 되는 그런 시설에는 작은 도서관이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 운영하는 거라던가 네. 어떤 책, 장소를 비치하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그 신분율법이라던가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사서 공무원들이 직접 또 일정 부분에는 찾아가서 그 케어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도 이제 좀 그렇지. 눈여겨보고 네. 많이 좀 방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또 가을이니까 네, 동네 책방도 많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듣기로 이제 퇴직을 또 앞두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네,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 여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퇴직을 앞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금년 말이면 저희들이 이제 퇴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공직 생활을 한 35년 하고도 좀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독서대전에 또 제가 가장 또 공직 생활하면서 남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대전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 좀 와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독서대전이 저기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주 예술전당과 고인세박물관 그리고 시내 일원에서 곳곳에서 개최가 됩니다.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이번 독서대전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간다는 것이 청주의 독서전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프로그램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도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꼭 책잔치에 오셔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하는 독서전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립도서관 송혜익 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입니다. 3일 동안 펼쳐지는데요. 2019 대한민국 독서 대전. 책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담은 행사와 그리고 책과 교감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통해서 책이 가진 의미도 느껴보시고요. 또 가치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플앤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